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21대 총선 투표일에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6시까지 오늘 투표를 하는데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가지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당초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아니면은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이 분석했던 그런 분석들, 여당 우세 그런 분석들이 하나씩 좀 무너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는 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오늘 개표 결과는 오늘 내일 새벽 2시쯤 완전히 거의 결정이 나고 비례대표 투표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오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후 3시 현재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율, 투표율이 예상을 빗나가는 그 시초가 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오후 3시 현재 전체 4,399만 4,247명 유권자, 이 중에서 2,484만 3,635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전국 평균이 56.5%를 기록했습습니다. 이 56.5%는 4년 전에 20대 총선 때 오후 3시까지 투표율이 46.5%였으니까 딱 10%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로 가면은 최종 투표율이 60%는 그때이 넘을 걸로 보이는데 4년 전이 58%였죠. 그것보다 10% 지금처럼 10%포인트 많다면은 68% 내지 70% 안팎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투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투표율이 원래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18대, 2008년에 실시된 18대 때 46.1%, 그리고 19대 때 54.1%, 20대 때 58%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는 맞는데, 다만 이번 선거는 과거에 치러졌던 그 선거와는 좀 환경이 다르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입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친문 열성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많이 갈 것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으면은 여당이 유리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특히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마 이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투표장에 많이 가지 않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서 투표율도 낮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언론 또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했죠. 그렇지만 지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의 주목을 별로 못 받았지만 며칠 전에 중앙선관위가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선관위가 또 전국적인 선거가 있으면 투표를 앞두고 이 투표 의향 조사, 투표를 할 것이냐 그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선관위가 갤럽에 의뢰를 해서 5일과 6일, 지난 5일과 6일 사이에 전국의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번 선거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밝힌 유권자가 무려 94.1%입니다. 꼭 투표하겠다. 이것이 물론 그대로 투표율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94.1%인데 4년 전에 선관위가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투표 의향을 밝힌 유권자가 88.8%입니다. 그러니까는 4년 전보다 지금이 5.3%포인트가 늘어났죠. 이 코로나 이 환경 속에서도 늘어난 겁니다. 특히 이 투표 의향 청정 중에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밝힌 응답자가 79%입니다. 이것은 4년 전에 66.6%보다 12.4%포인트 늘어났죠. 지금 4년 전보다 실제 투표율이 10% 정도 늘어나 있는데 그때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측도 적극 반대치 하겠다고 밝힌 측도 4년 전보다 한 10%포인트를 상회하는 그 정도 지금 앞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투표 상황에서는 연령별로 어느 분들이 많이 투표를 했는지, 어느 연령대가 많이 투표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선관위 조사에 의하면은 적극적 투표층, 이 유권자들의 연령별로 보면은
18세에서 29세는 60.4%, 30대 75.6%, 40대 84.4%, 50대 80.3% 이렇게 나오는데 60대가 86.6%, 70세 이상이 90.9%가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투표도 유추를 해보면은 어르신들의 노년층, 장년층 이쪽에서 많이 투표장으로 간다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선관위 조사가 또 신뢰성이 있다 이것을 뭐 읽을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투표 이행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1411명에게 본투표 오늘 본투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나갔죠. 10일과 11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본투표에 하겠다는 사람이 62.3%였고 사전투표에 하겠다는 사람이 31%였는데 실제로 최종투표율 21대 총선 사전투표 최종투표율이 26.7%로 거의 선관위 조사와 맞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선관위가 발표한 이런 그 투표율 또 연령대별 투표율 이것이 실제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투표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그 결과 이 치솟는 투표율이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이냐 진보 정권에 유리할 것이냐 보수 야당에 유리할 것이냐 양 진영은 지금 투표율이 높으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쪽이 유리하다 뭐 우리 지지층들이 대거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권의 혼술 생각에는 아마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아마 진보 진영에서도 겉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초비상에 걸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투표율 때문에. 자, 제가 그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 이유 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론조사가 틀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지금까지 4번의 총선 여론조사 다 틀렸죠. 과거 4번의 여론조사 다 틀렸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번에도 여론조사가 틀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동안 여당이 우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였죠. 언론도 그렇고 정치평론가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뭐 여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여론조사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뭐 표집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문제. 그러니까 진보정당 응답자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그 응답자가 가다 표집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응답률이 아주 낮은 점. AIS로 돌리면은 뭐 한 100통 돌려야지 뭐 두세 개 응답할까 말까 하는 그런 한계. 그리고 어르신들의 의중이 반영되는 집 전화가 이 조사 대상에 잘 포함되지 않은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여론조사가 신빙성이 낮다. 제가 그렇게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표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여기에 비해서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민심 파악이 가능해지겠죠. 그렇다면은 결국 편중된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편중된 여론조사는 여당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것과 다른 결과면은 야당이 유리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높은 투표율 이것은 숨을 죽이고 있던 사회 보수들이 코로나19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거 투표장에 나갔다 이런 정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정권의 우호적인 유권자들은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환경에서도 열성 지지자들, 문재인 정권의 열성 지지자들은 그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전보다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사회 보수들이 그동안 뭐 여론조사 응하지도 않고 뭐 투표 나갈 것 같지도 않던 이 사회 보수들의 분노가 투표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선관위 투표 참여 의향조사에서 60대가 86.6%, 70세 이상이면 90.9% 투표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사회 보수들이 대체로 그 연령대에 많기 때문에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높은 이 투표율을 보이는 것은 코로나에 묻혔던 정권 심판론. 이 정권 심판론이
지금 뭐 사회적 거리 운동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해서 묻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묻힌 게 아니고 잠시 잠복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집권 세력이 오히려 국민들은 조국 일가, 조국의 행태에 대해서 다 잊어져 가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건강도 위협받고 재산도 위협받고 이런 상황에서 다 그 생각지도 않을 수도 있었는데 조국을 오히려 집권 세력이 부활을 시켰습니다. 부활을 시켜서 선거 이수로 삼았죠. 그리고 이 총선 승리 이것을 자신을 하면서 총선에 이기고 나면은 조국을 부활시키고 윤석열을 퇴출시키겠다. 이것을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보수 유권자들이 그런 시도가 눈에 보이니까 조국 부활, 윤석열 퇴출 이게 시도가 눈에 보이니까 이런 현상들이 보수의 표심을 자극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저께 잘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는 보수 진영이 가반도 할 수 있다 이런 방송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전화가 와서 그래도 용기를 얻었다. 정말 다들 선거가 진다고 하는데 선거 지면은 어떡하느냐. 정말 너무 불안하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 당신들이 나갔으면은 나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너무 불안한 그런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갔다 이렇게 그런 정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혼술의 생각은 지금 선거혁명이 혹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결과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확인이 되겠죠.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